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드로스는 많은 전리품을 올림피아스와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드로스의 누이와 그 밖에 여러 측근들에게 나눠줬으며 가정교사인 레오니다스에게도 500탈렌트의 유향, 100탈렌트의 몰약을 보냈다. 레오니다스는 언젠가 제사를 드릴 때 알렉산드로스가 두 손으로 향을 잔뜩 움켜쥐고서 불 속에 던져 피우는 것을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향료의 산지를 점령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피워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로스는 레오니다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이제 많은 유향과 물약을 보내오니 신들에게 그런 것을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써주십시오. 다리우스 왕의 제보와 물건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 이상 귀중한 물건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향가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보내져 왔다.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측근들에게 이 상자 속에 넣어두기에 가장 알맞은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대답이 구구하였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일리아드를 이 속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실은 믿을 만한 학자들이 적지 않게 입증하고 있다. 이집트를 정복하였을 때 그는 주민이 많은 그리스풍에 도시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서 후세에 남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건축가들에게 맡겨서 어느 지역을 이제 막 측량하고 구획 정리를 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꿈에 백발인데도 홍안인 신수가 훤한 노인 하나가 그의 옆에 서서 다음과 같은 시구를 읊고 있는 것이었다. 파도가 거친 바닷속에 섬 하나가 이집트의 바로 앞에 있고 사람들은 그 섬을 파로스라고 부른다. 알렉산드로스는 곧 잠자리에서 일어나 파로스로 갔다. 그곳은 당시 아직 섬으로서 카노포스 시의 하구에서 좀 위쪽에 있었는데 카노푸스가 남극성이 카노푸스죠. 그 후에 많은 토사가 쌓여 현재는 뚝을 이루어 본토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길게 바다로 뻗어나가 큰 호수를 이루며 파로스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을 보고서 호메로스에게 그곳에 알맞은 도시의 설계도를 그려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호메로스는 다른 방면에도 경탄할 만한 사람이지만 건축하게도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마침 백묵이 없었으므로 호메로스는 사람들을 시켜 밀가루를 구해다가 성벽을 구축할 곳으로 검은 땅을 둥글게 그리고 같은 거리를 두고 중심으로부터 부채살자로 선을 그었다. 그 모양은 마치 마케도니아인들이 입는 외투, 직사각형의 천 위쪽에 반원형의 천을 덧붙인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됐다. 왕은 이 설계도를 보고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별안간 강가 한 곳 쪽에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구름처럼 장소로 몰려와서 설계도를 그린 밀가루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쪼아 먹어버렸다. 깜짝 놀란 알렉산드로스는 이게 무슨 징조냐고 당황했다. 그러나 점술가들이 새로 지으려는 신도시가 가장 번영하고 온갖 종류의 인간과 짐승을 기르게 될 터이니 아무 걱정 없다고 아뢰었으므로 그는 공사를 곧 진행하라고 감독자들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암몬의 신전으로 신탁을 물으러 긴 여행길을 떠났다. 이 여행길에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특히 두 가지 위험이 따랐다. 우선 물이 부족했는데 며칠씩
물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어 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는 넓디 넓은 사막을 갈 때에 휘몰아치는 강한 모래바람이었다. 이것이 불기 시작하면 파도와 같이 큰 사고가 하늘로 치솟아 눈앞이 그야말로 암흑이었다. 그 옛날 캄비세스가 원정길에 나섰을 때 5만의 병사들이 생매장되어 전멸하였다는 것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참변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회상하고는 겁을 먹고 있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하고자 결심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계속 전진만을 고집하였다. 운명이 그의 계획에는 길을 양보하는지 그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고 그의 신념은 철석같이 굳어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없게 하였다. 또 승리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결심은 결코 꺾이는 법이 없고 적뿐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까지도 그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가 이 순례 여행에서 곤란에 빠질 때마다 신에게서 받은 가호는 그 이후에 그가 받은 신탁보다도 더 큰 신뢰를 그에게 줬다. 신탁에 대한 그의 신뢰는 이 가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물과 모래바람에 시달릴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때때로 소나기도 충분히 쏟아졌기 때문에 갈증의 공포는 일소됐다. 또 모래가 식어 축축해지는 바람에 땅은 굳어졌으며 공기도 호흡하기에 편해졌고 밝게 가라앉았다. 또 안내자들이 길을 잃는 바람에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길을 잃고는 뿔뿔이 헤어지게 되자 칼가마기 떼가 날아와서 안내역을 맡아줬다. 그래서 그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격려하고 지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칼리스테네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밤길을 잃은 사람들을 칼가마기가 울음소리를 내어 옳은 길로 안내하였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사막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암몬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먼저 인사를 드렸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암몬신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보내는 인사라고 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신탁을 받았다는 것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모친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기는 어떤 비밀 신탁을 받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귀국 후 만나 뵙고 어머니에게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암몬신이 제사장이 따뜻이 환영하는 뜻으로 그리스어로 오 파이디언 오 나의 아들이여 하고 말하였던 것이 오 파이디어스 오 신의 아들이여 라고 하였다고 한다. N 대신에 잘못하여 동양식으로 S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 발음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좋아하였다고 한다. 또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철학자 붓산문의 철학 강의를 들었다. 그때 그는 모든 인간은 신의 주권의 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붓산문의 학설을 유심히 경청하였다고 전해진다. 즉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신이 군림하여 인간을 다스리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것은 오히려 철학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아버지는 신이며 신은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자를 각별히 아낀다고 수정하였다. 대체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인에 대해서는 고압적이었으며 또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얼마간 삼가고 있었다. 다만 사모스 시를 영유함을 승인하는 이러한 서한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보냈다. 나라면 이 자유스럽고도 명예로운 이 도시를 아테네에게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 지배자이며 나의 부왕이 주신 것이니 승인하노라. 그러나 그 후 화살에 맞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이제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인간의 피이며 축복받은 신들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명액은 아니다.
또 언젠가 큰 전등이 몰아쳐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거기 있던 궤변 학자 아나스아쿠스가 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신 전하도 이와 같은 전등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실실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측근들이 날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이 내 식탁을 경멸한다 하더라도 식탁에는 물고기 요리나 나오는 편이 장군의 머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설을 믿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이러한 평판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종케 하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서 포이니키아로 돌아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 행렬, 시집기와 연극,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 행사는 규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연자들의 질에 있어서도 각별히 뛰어난 데가 있었다. 즉 아테네에서 해마다 하는 관례대로 여조 종족 대표들 중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키프로스 섬의 왕들이 주제가자가 되어 합창단과 배우 등 출연자들을 제공하고 경기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서로 놀라운 만한 명예심을 걸고서 경쟁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살라미스 왕, 니코크레온과 솔리 왕, 파시클라테스가 가장 열심히 경쟁하였다. 또 스카피아 시에리콘이라는 훌륭한 배우가 희곡에 출연했다가 10탈렌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대사 속에 끼워 넣었는데 왕은 웃으며 그 돈도 그에게 줬다.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사신과 함께 서한을 보내어 포로의 몸값으로 1000탈렌트를 내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에우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영토를 영유할 것과 공주와 결혼하여 인척이 되고 동맹자가 되자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근친들에게 의논하였다. 신이 알렉산드로스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파르메니오가 이렇게 말하자 알렉산드로스가 맞장구를 쳤다. 나도 파르메니오라면 그렇게 하겠소. 그러나 그는 다리우스에게 답장을 보내어 나에게로 와서 항복한다면 친절히 맞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곧 그대에게 가서 그대를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곧 이 처사를 후회하였다. 왜냐하면 다리우스의 왕비가 출산하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의를 보일 기회를 잃었다고 몹시 슬퍼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왕비의 장례식에는 많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때 이 귀부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왕비를 섬기던 티레우스라는 내시가 진영을 도망쳤다. 그는 말을 타고 다리우스의 진영으로 달려가 왕비의 죽음을 알렸다. 다리우스는 머리를 때리며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였다. 아, 페르시아의 재난이 어찌 이리 큰고! 왕비요 왕매인 귀한 몸으로 살아서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고 죽어서는 왕가의 장례식에 예우도 못 받다니. 그러자 내시가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전하, 장례식과 그 밖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예를 위하여 페르시아의 불행을 탓하실 것은 없습니다. 승하하신 스타티라 왕비마마는 물론 공주님들과 태우마마오께서는 용안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행복된 생활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승하하신 후에도 과분할 정도의 장례식을 치러줬고 적들도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싸울 때에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일단 승리를 거둔 후에는 온순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우스는 슬프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고 의욕이 생겨 그 내시를 호젓한 천막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네가 페르시아인의 운명과 함께 마케도니아 측에 붙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그전처럼 네 임금이라면 거룩하신 천시 미트라스의 큰 은총과 왕의 바른 손의 맹세로 말해보아라. 내가 지금 단식하고 있는 스타티라의 비유는 더 가혹한 것이 아니었더냐. 스타티라가 살아있는 동안 나보다 더 비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더냐. 스타티라가 생시에 관임무도한 적의 포로가 된 이상의 수치를 잔임무도한 적의 포로가 된 이상의 수치를 나에게 끼친 것은 아니었더냐. 도대체 젊은 사나이가 적의 아내에게 그처럼 경의를 표하다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기에 그처럼 환대하였단 말이냐.
다리우스가 의구심에 분을 참지 못하고 시근덕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하자. 드레우스는 왕의 발밑에 몸을 던져 납작 엎드린 채 이렇게 간청하였다. 말을 삼가하십시오. 알렉산드로스에게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거나 벌써 고인이 되신 왕매요, 왕비 되시는 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패한 것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복되었을 뿐이라고 여겨 이런 것에 대한 최대의 위안을 스스로 버리시지 마시고 페르시아인에게 보인 용기보다도 더 큰 철제를 페르시아 여성에게 보인 알렉산드로스를 칭찬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내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을 절대로 믿어달라 거듭 다짐한 뒤 알렉산드로스의 다른 졸제와 도량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다리우스는 측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두 손을 위로 내뻗고서 단같이 기도하였다. 왕가와 왕국의 신들이여,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의 국군을 그 전에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그대로의 번연 상태로 또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패하여 가장 친한 것들을 잃었을 때 받은 알렉산드로스의 은혜를 이겨서 갚을 수 있겠나이다. 그러나 신의 시기와 여러 사물의 변천에 의하여 운명이 정해진 때가 와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기어이 도개될 수밖에 없다면 알렉산드로스 이외에는 그 누구도 카루스 대왕, 페르시아 왕국의 창건자의 옥자에 앉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알렉산드로스는 에우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지역을 석권한 다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몰려오는 다리우스군과 싸우러 나갔다. 이때 측근 하나가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알렉산드로스에게 전하였다. 노무자들이 장난으로 두 패로 나뉘어 각기 사령관인 장군을 내세웠는데 한쪽은 알렉산드로스요, 또 한쪽은 다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삼아 흙덩이를 던지며 싸웠는데 이윽고 맛부터 주먹 다짐으로 변하고 마지막엔 서로 경쟁심에 불타 돌과 몽둥이마저 동원시키게 되었습니다. 노무자들의 수도 어느새 부쩍 늘어 도저히 제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그 장군들에게 1대1로 결투를 벌여 승부를 가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로 불린 자에게는 자기가 무기를 주고 다리우스로 불린 자에게는 필로타스가 무기를 주도록 하였다. 전군이 이것을 구경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거기서 벌어지는 결과를 장차 벌어질 자기들의 전조로 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격전을 벌인 끝에 알렉산드로스로 불린 자가 승리하여 상으로 12촌락을 받고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어도 좋다는 특권을 받았다. 다리우스와의 대결전은 여러 사가들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르벨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가우가멜라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이 지방의 말로 낙타의 집이라는 뜻이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어느 임금이 발빠른 낙타를 타고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낙타를 길렀다.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몇 개의 촌락을 지정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낙타를 잘 먹이 살렸다는 전설이 있다. 보이드로미온 딸의 알레테네에서 제사를 시작할 무렵에 월식이 있었다. 그 월식이 끝난 후 10하루째 되는 날 밤에 쌍방이 서로 보이는 거리에까지 육박하여 다리우스는 전군에게 무장을 시켜 횃불을 들고 열병을 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전군에게 휴식 명령을 내려 쉬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전막 앞에서 점술가 아리스탄데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비밀 의식을 집행하여 공포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때 측근의 노장들, 특히 파르메니오는 니파테스 산과 고르디이아이아 산맥 사이에 있는 들판 전부가 페르시아 군이 횃불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적이 놀랐다. 게다가 그 진영으로부터 마치 바다에서 울려오는 것만 같은 갖가지 괴성과 소음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그 막대한 수에 다시 놀랐다. 그는 광풍노도처럼 밀려오는 적과 그대로 싸우다가는 그것을 격퇴하기는커녕 삽시간에 짓밟힐 것으로 여기고 후루루 몸을 떨며 왕에게로 갔다. 그리고 적에게 야습을 감행하면 적의 진영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나는 승리를 훔치기는 싫다. 왜냐하면 다리우스가 졌을 경우 전에는 산과 지역과 바다를 그 구실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습을 받았기 때문에 졌다고 그가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측근 장군들이 물러간 다음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박사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 날이 밝은 후 왕이 막사로 보인 장군들은 왕이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병사들에게 우선 조반부터 들라고 명령하였다. 18.